최근 AI 시대 전환에 가장 수혜해주는 단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일 겁니다.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자신의 IT 생태계와 AI를 결합해서 AI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크게 상승했죠. 현재 인류가 선택한 AI 구현 방식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GPU를 통한 대규모 학습과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 소모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만약 다른 국가에서 AI에서 선두에 서 있다면 이렇게 전력 소모가 많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AI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부터 시작해 AI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국가적으로 AI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낙점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의 AI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방향으로 AI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거기 때문이죠. AI 산업뿐만 아니라 전력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나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원자재인 구리 관련 회사, 전선망이나 송배전 회사 같은 곳에는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가에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이익도 있겠지만 회사가 시장에서 받는 기대치, 멀티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틸리티 회사나 구리 회사에게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성장성을 보고 멀티플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정해져 있겠지만 미국에 투자할 거라면 독점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놔두고 유틸리티나 제조업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비싼 가격에 사서 생각과 다르게 수혜주에서 벗어난다면 상방은 정해져 있고 생각보다 오랜 기간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난에 어떠한 수혜가 있고 테슬라의 신재생 산업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할까요? 22년까지 데이터 센터로만 사용하게 되는 전력량은 460테라와트시, 2026년이 되면 104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양이 580테라와트시 정도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한 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560테라와트시입니다. 데이터 센터로만 사용하는 전력량이 우리나라만큼 사용된다는 거죠. A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검색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 가까이 많은 전력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SMR도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력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명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칩셋이 공급돼서 현재보다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겠지만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에서 신재생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에너지원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력망에 집중하기보다는 에너지원의 효율성에 따라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야 할 겁니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에는 전력난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죠. 현재 전 세계 신규 설치되는 에너지원 80%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상용화될수록 설치 단가는 낮아지고 보급도 쉬워지겠죠. 특히 미국의 중남부 지역은 일조량이 높아 태양광 발전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특히 태양광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에너지 단가 측면에서도 화석 연료보다도 낮아진 상황이죠. 그럼 태양광과 풍력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석 연료 발전소와는 달리 일정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부터 가정 등 최종 소비처에게 전력망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연결된 모든 곳에서는 매 순간의 생산과 소비가 일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시로 전력망을 관리해서 화석 발전을 통해서 생산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기후 조건이나 시간대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다 보니 공급과 수요에 불균형이 발생했고 과거와 같은 중앙 통제형 발전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게 테슬라의 메가팩입니다. 메가팩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메가팩을 설치하면 유효 전력을 저장했다가 일정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죠. 태양광 발전소에 주로 사용되지만 메가팩 개념 자체가 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될 수 있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현재 테슬라에서 메가팩의 성장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년 30% 이상 성장 중에 있죠. 회사도 경쟁자가 없는 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선점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에 있죠. 라스롯 메가팩토리에 이어 상하이 메가팩을 40기가와트시 캐파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라스롯 메가팩은 현재 증설 중에 있고 올해 말이 되면 풀캐파인 40기가와트시에 도달할 겁니다. 상하이 메가팩의 경우 25년 1분기 완공 예정인데 26년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년이 되면 풀캐파로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27년쯤 메가팩의 연간 생산량은 100기가와트시를 충분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사업이 마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현재는 자동차보다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4메가와트시 메가팩 한 개당 200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스롭과 네바다, 향후 완공돼 상하이 공장이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을 달성하게 된다면 27년에는 메가팩으로만 50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에너지 사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중 6에서 7% 수준이지만 앞으로 전체 매출 중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24년 테슬라의 매출이 1100억가량 예상이 됩니다. 24년 1분기 매출은 210억 달러였죠. 3년 뒤 27년에 메가팩 매출이 500억 달러가 예상이 된다면 테슬라의 전체 매출 규모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고 특히 메가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상하이 메가팩이 완공되어 생산이 시작된다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금과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 테슬라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메가팩이지만 테슬라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염두에 뒀던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인 발전량을 통제해서 에너지 사업을 대중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발전소가 운영되는 방식은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처까지 모든 곳에서의 매 순간 생산과 소비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약점은 생산과 소비를 쉽게 일치시킬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ESS입니다. 분산된 발전 설비와 ESS를 연결하고 에너지를 관리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였죠. 신재생 에너지원이 확대되고 ESS 규모가 커진다면 결국 ESS를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겁니다. 바로 전력 관리 시스템인 VPP, 가상발전소이죠. 테슬라는 처음부터 VPP에 관심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접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ESS 제품에는 테슬라 앱을 통해 관리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를 오토노머러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잉여 전력을 파워월 또는 메가팩 등 ESS로 저장하고 밤이 되면 테슬라 차량에 충전을 하거나 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테슬라에 있는 전력을 낮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으로 전력 거래를 지원하고 그 외에 부가 플랫폼을 싸게 쓰고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만약 전기차만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무수히 많으니까요. 테슬라가 전기차 중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일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크 회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분야이죠. 결국 메가팩의 핵심은 다양한 발전소들을 메가팩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소들을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시켜 분산형 전기 운영 체제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원도 발전 효율이 가장 높고 가격이 저렴한 태양광으로 대체해서 사용된다면 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화석 연료 시대 발전소는 필요할 때 생산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사용뿐만 아니라 AI가 대중화되어 사용된다면 전력 사용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은 필연적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집중형 전력 방식이 아닌 분산형 전력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다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발전소를 얼마나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틸리티 업체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